이여운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여운이는 어릴 때부터 되고 싶은 꿈이 많았던 아이였다. 우주비행사나 아빠같이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은.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부터 아빠가 혼자서 여운이를 먹여 살리다 보니 어린 나이부터 빨리 철이 들었고, 그래서 목표를 세웠다. 성적에 맞게 대학에 가서 빨리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싶다고. 아빠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시니 고생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여운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과 선배이자 최근 전공 수업을 같이 듣는 한아른이라는 누나였다. 그 누나는 매일 혼자 다녔고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왜 혼자 다닐까 싶어서. 그래서 같은 과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자고 먼저 다가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녀는 거절했다. 사람들이랑 우르르 어울려 다니는 거 싫어한다고. 그때 여운이는 아른이를 보고 생각했다. 뭔가 사연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말했다. 그럼 단둘이 밥 먹자고. 혼자 먹지 말라고.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나랑 밥 먹을 거면 그러면 앞으로도 나랑만 밥 먹으라고. 그래주면 같이 밥 먹겠다고. 여운이는 그녀의 말에 더 호기심이 생겼다. 대체 뭘까 이 사람.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 앞으로 누나랑만 밥 먹겠다고. 물론 당연히 한두 번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과 사람들이랑 다 어울려 지내겠지라고 생각했다. 호감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매번 혼자 다니는 게 신경 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녀와 약간은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그녀와 이야기 코드도 잘 맞고 취미도 맞고 잘 맞는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그녀와 같이 하는 시간들은 매번 즐거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운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다. 왜 자꾸 혼자 다니는 거냐고. 사람들은 다 친해지고 싶어 하던데. 그녀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영양가 없는 잡담 떠들고 그러는 거 싫다고. 굳이 친해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걱정이 되었다. 이러다가 진짜 계속해서 혼자로 지낼까봐. 그랬는데 그녀는 말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쭉 너가 내 옆에 있어주면 되겠네 라고.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 저 말이 뭘 의미하는 거지? 설마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인가? 그녀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넌지시 건네왔다. 평소 담배를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건넨 담배는 너무나도 궁금했다. 그녀와 닮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나라도 더 그녀와 공통된 부분을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담배 피는 순간마저 그녀의 옆에 있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담배를 한 모금 피웠을 때 기침이 났고 이런 걸 대체 왜 피나 싶었다. 그녀는 준다고 진짜 피냐며 웃었다. 여운이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 후로부터 여운이는 아른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학교 내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그만큼 통하는 게 많았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같이 있으면 매 순간이 즐거웠다. 어느 연인처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심지어 영화 취향까지도 비슷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당황했다.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동안 그렇게 긴 시간을 왜 자신이랑 그렇게 많이 보냈던 건지. 그녀는 말했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고 취향이 같다고 해서 내가 널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난 널 공감한 거지 사랑한 게 아니라고. 너 혼자 뜨겁다고 해서 나까지 뜨거워지는 건 아니라고. 충격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가지고 놀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런 이후 시간이 흘러 여운이는 군대도 다녀오고 복학을 했다. 한동안 그녀를 잊을 순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서서히 그녀를 향한 마음이 흐려져 갔다. 물론 여전히 완벽하게 잊진 못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여운이는 심한 감기에 걸려 알아 누웠던 적이 있었다.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날따라 자취방이 유난히 더 조용하고 쓸쓸했다. 외로운 마음에 인기척이라도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노래 어플을 켜서 아무 노래나 틀어놓았다. 그런데 어느 한 노래가 이상하게 귀에 꽂혔다. 처음에 멜로디가 좋아서 꽂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사가 공감이 되었다. 될 대로 되어도 좋다. 뭔가 자신을 대변해주는 듯한 느낌. 마음 놓고 쉬어도 괜찮다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운이는 이 가수의 팬이 되었다. 이 가수의 이름은 긴 오후였다. 여운이는 최근 저녁타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도 공부를 할 만큼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막차를 타러 올 때마다 이상하게 계속 마주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이쁜 외모를 가진 여자였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항상 눈길이 갔다. 그리고 궁금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일하다가 막차를 타는 건가? 항상 그녀는 뒤에 악기 같은 거를 들고 있어서 음악 전공 아니면 인디밴드인 건가 싶었다. 그렇게 혼자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당황했다. 그리고 걱정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까봐. 괜시리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평소에 듣던 긴 오후에 짙은 행성을 틀었다. 긴 오후의 노래는 언제나 들어도 참 좋았다. 공감되는 가사, 표현력, 그리고 멜로디까지. 그런데 긴 오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아한 것이 있었다. 대체 왜 이렇게 완벽한데도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걸까? 그런데 오늘따라 이어폰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다. 싸구려라서 고장이 난 건가 싶어서 볼륨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까 그 여자가 여운이 쪽으로 다가왔다. 내심 너무 놀랬다. 뭐지? 왜 갑자기 다가오는 거지? 그 여자는 말했다. 핸드폰 소리 좀 줄여달라고. 옆에서 다 들린다고. 자세히 보니 핸드폰이 이어폰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었고 노랫소리가 핸드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무나 당황했다.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못할 만큼. 그때 다시 그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긴 오후 노래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도 그 노래 아는데 처음 들었다. 긴 오후의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순간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여운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저 이 사람 완전 팬이라고. 혹시 그쪽도 긴 오후 팬이시냐고. 그녀는 그렇다고 했다. 여지껏 혼자만 알고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또 다른 팬을 만났다는 마음에 흥분해버렸고 그래서 속사포 마냥 말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긴 오후의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둥,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둥, 일상이나 얼굴 사진이라도 업로드하면 좋겠다는 둥.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는 말했다. 그쪽도 긴 오후가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냐고. 당연히 아니었다. 물론 팬으로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궁금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그저 좋은 노래만 들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여운이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또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근데 우리 여기서 몇 번 마주치지 않았냐고. 예상치 못했다. 그녀도 날 인지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자신을 인지하고 있었던 걸까? 혹시라도 매번 쳐다보고 그랬던 게 불편해서 기억하는 건가 싶어서 모르는 척을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말했다. 이상하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매번 저 쳐다보고 그랬잖아요 라고.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역시나 내가 항상 쳐다보고 있던 게 뭔가 불편했던 거였구나. 다음날 카페로 출근해서까지 그녀가 한 말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고 그래서인지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스토커나 변태로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동안 쳐다본 것들이 너무 흑역사처럼 느껴져서 괴로웠다. 사장님은 이 말을 듣고 그냥 그 여자애도 널 의식하고 있었던 거지. 네 생각처럼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진짜 별거 아니라고. 애초에 네 말대로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매번 갔겠냐라고 말했고 잘해보고 싶은 거라면 다음에 만나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셨다. 여운이는 그저 자주 만나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사귀고 그럴 여유 없다고 라고는 말했지만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어제 그 사람과의 대화 이후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난다면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긴 오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다고.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러 왔을 때 다행히 그녀는 항상 앉던 자리에 있었다. 만났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어떻게 대화할지 하루 종일 시뮬레이션도 돌렸었는데 그런데 항상 여운이가 앉는 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취한 채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승강장 앞에 서서 생각했다. 오늘은 물 건너갔네. 뭔가 너무 억지로 말 걸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부담 주지 말고 가자 라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녀가 말을 걸어왔다. 지하철 오려면 멀었는데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으라고. 그 순간 그 말에 갑자기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한아름 누나가 생각이 났다. 그 누나랑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하면서 친해졌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뭔가 상황이 겹쳐 보였다. 어쨌든 그녀의 말대로 여운이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옆자리는 여운이를 다소 긴장하게 만들었다. 너무 가까이 앉으면 싫어하겠지. 무슨 말을 꺼내야 되는 거지? 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매번 뭐 하다가 항상 이 시간에 타는 거냐고. 그녀가 리드하는 대화에 맞춰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도 왜 항상 이 시간에 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음악 스튜디오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또 긴 오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여운이가 거의 말하는 쪽이었고 그녀가 거의 들어주는 쪽이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지하철 막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아쉬웠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녀였지만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잘 통했고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서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녀와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에 그녀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물었다. 혹시 이름이 뭐냐고. 그녀는 말했다. 자기 이름은 신혜인이라고. 이름 알려줬으니까 다음에 보면 먼저 인사하라고. 기뻤다. 이번이 그녀와의 만남의 끝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이었다. 이젠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녀를 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다. 그렇게 지하철을 기다리며 책을 보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반가웠다. 이젠 먼저 말도 걸 수 있는 예전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운이는 혜인이의 손에 들고 있는 선물 같은 걸 보게 되었다.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남자친구가 화이트데이라고 선물을 해준 건가 보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거구나. 여운이는 왠지 모르게 실망감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다. 혜인 씨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인기가 많을 테고, 주변에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나랑 사귈 것까지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뭐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신은 혜인이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실망감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혜인이는 말했다. 공부하느라 힘들죠. 이거 먹고 힘내요 라고. 왜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자신에게 주는 건지 다소 의아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혜인이는 말했다. 이거 남자친구가 준 게 아니라 삼촌이 준 거라고. 그 얘기를 듣자 순간 머쓱하면서도 실망했던 감정이 싹 사라진 채 기분이 좋아져만 갔다. 열어보니 비싸 보이는 수제 카라멜이었다. 이걸 다 받아먹는 건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같이 먹자고 말했는데 혜인이는 순간 입을 열면서 먹여달라고 말했다. 순간 너무 당황했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먹여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혜인이는 기타 손질하다가 와가지고 손에 기름이 묻어서 찝찝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좀 먹여달라고 말해왔고, 여운이는 부끄러웠지만 조심스럽게 카라멜을 그녀의 입에 가져다 댔다. 혜인이는 수제 카라멜이 너무 달다고 말했다. 직접 먹어보니까 그 카라멜은 분명 정말 달아도 너무 달았다. 그런데 이 달콤함이 싫지가 않았다. 혜인이가 준 거라서였을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더 달콤해서였을까? 집에 와서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잔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핸드폰이 울려댔다. 30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라니. 좀 더 자고 싶었지만 일어난 김에 하루를 일찍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긴 오후가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고 알람이 떠 있었다. 최근에 여운이는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만 같은 느낌이다. 친해지고 싶었던 여자와 나름 가까워지기도 했고, 그동안 활동이 잠잠했던 긴 오후가 올린 글에는 신곡이 나올 징조가 담겨져 있었으니까. 사장님은 최근에 그 여자애랑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어왔다. 여운이는 말했다. 딱히 뭐 썸 타는 사이는 아닌데 얼마 전에 얘기도 나누고 통성명도 했고 화이트데이 때는 카라멜도 받았다고. 사장님은 이 얘기를 듣더니 설레했고, 그럼 선물 답례로 넌 뭘 해줬냐고 말해왔다. 생각해보니까 받기만 했지 뭔가를 해주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한 손님이 와서 주문을 받았다. 여운이는 그 손님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장님께 물어보니 그 사람은 인디 싱어송라이터 성현재라고 말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게 단골이었다고 말해주었다. 성현재라는 사람은 최근에 너무 핫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신기했다. 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오래된 단골이라는 것이. 최근에 여운이는 혜인이를 꽤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항상 퇴근할 때마다 생각했다. 오늘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퇴근 시간이 항상 설레었다. 그리고 최근 긴 오후가 올린 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매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하철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보이지 않았다. 화이트데이 이후로 꽤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일하는 시간대가 바뀐 건가? 아니면 뭔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그날 뭘 실수해서 일부러 피하는 건가? 라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결국 생각했다. 아, 이번에도 나 혼자 괜히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런 거구나. 그런데 때마침 그때 뒤에서 혜인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반가웠다. 그런데 평소의 혜인이의 모습과 좀 달랐다. 얼굴이 붉으스럽고 평소보다 더 들떠있는 모습. 마치 술 한잔을 걸치고 온 것 같았다. 물어보니까 혼술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최근에 신경 쓰는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술 한잔 했다고.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혜인이는 비밀이라며 귀여운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와, 진짜 개 귀엽다. 저 사람은 술 취해도 저렇게 귀엽구나. 이야기를 주도하고 싶어서 화제를 돌렸다. 긴 오후 인스타에 업로드된 글 봤냐고. 그런데 하필 오늘따라 평소보다 지하철이 일찍 왔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날을 정말 기다려왔는데 또 언제 볼지 모르는 마음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나온 용기인진 모르겠지만 여운이는 그녀에게 말했다. 혜인씨, 오늘 술 한잔 더 하지 않을래요? 라고. 그 순간 혜인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아, 내가 지금 뭔 말을 짓거린 거지. 아직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야기 나눠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간에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면 뭔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 미안하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녀는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왠지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녀의 짧은 대답은 여운이를 깊게 설레게 만들었다. 그녀의 옆에 앉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설레는 감정이 수그러들질 않았다.
그리고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닿을 때마다 아주 미묘한 어깨 감각이 여운이의 감정을 더욱더 치솟게 만들었다. 혜인이가 여운이 동네로 가서 먹자고 했다. 본인은 돈 버는 사회인이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취하면 케어나 잘해주라고. 여운이는 그 말을 듣고 짐작했다. 사회생활 하는 거 보니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 정도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혜인이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왔다. 저 취하면 알몸으로 잔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라고 생각하며 순간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야한 생각을 했다. 혜인이가 장난이라고 말은 했지만 도착할 때까지 당황스럽고 후끈거리는 그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그렇게 동네에 도착했다. 혜인이가 집에 가기 편하도록 여운이는 역 근처에 아는 호프집을 데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하필 술집이 폐업을 한 상태였다. 당황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었다. 혜인이가 어떤 술집을 좋아할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지, 너무 싸구려 느낌을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며 혜인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걱정을 다했다. 그 순간 혜인이는 말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여운씨 집 가서 술 마시자고. 당황했다. 아니 진짜 진심인가? 그렇게 결국 여운이는 혜인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안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으로 데려온 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다. 오자마자 혜인은 말했다. 혹시 여운씨 여자친구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싶었다. 여친이 있는 남자 집에 온 거라고 오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며 없다고 해달라고 말해왔다. 있고 싶어도 없었기에 없다고 말했다. 여운이도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혜인이가 먼저 물어봐줘서 그래서 되물었다. 혜인씨는 남자친구 있냐고. 그러자 혜인이는 답했다. 저는 사귀는 사람 있다고. 리암이라는 외국인인데 입에 독서를 달고 사는 남자라고. 또다시 실망감이 들었다. 그리고 의문이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여기에 오자고 한 거지? 방금 여친 있는 남자 집에 오는 거 좀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자 혜인이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뻥이라고. 리암은 오아시스 보컬이라서 당연히 장난치는 거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또다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싫었고 혜인이가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것도 싫었고 매번 자신이 혜인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느껴져서 뭔가 심술궂기까지 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둘은 술을 들이켰다. 여운이는 술을 점점 먹으니 취기가 올랐고 혜인이와 보내는 시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신나는 기분으로 긴 오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았다. 특히 인스타 업로드 글로 보아 4월 내에 신곡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로 털어놓았는데 그러다 여운이는 혜인이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혜인씨 목소리가 뭔가 긴 오후랑 닮았다고. 물론 긴 오후의 목소리가 더 청량한 느낌이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혜인이는 말했다. 긴 오후를 진짜 많이 좋아하나봐요. 술 먹는 내내 긴 오후 이야기만 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순간 아차 싶었다. 아, 내가 너무 나만 이야기했나보다, 지루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혜인이는 오히려 계속 말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다만 약간 피곤해서 누워서 듣겠다고. 이대로 들으면서 잠오면 여운씨 침대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또 장난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알고 난 후부터 매 순간 항상 자신에게 장난을 쳐왔으니까. 하지만 혜인이는 갑자기 다가오더니 말했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정하는 건 집주인인 여운씨 목이라고. 술기운 때문인지 설레는 감정 때문인지 그 순간 온몸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는 항상 아니라고 부정은 해왔지만 사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녀를 알고 난 후부터 매 순간 설레는 감정이 안 느껴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말했다. 방금 한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혜인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혜인이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답했다. 그때 마침 술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여운이는 술을 더 사오겠다고 말하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혜인이는 말했다. 생각해보니 날짜가 아슬아슬해서 그거 좀 사다 달라고. 귀를 의심했다. 설마 그거라는 건 콘돔을 말하는 건가? 나랑 오늘 그걸 할 생각인 건가? 생리대 말하는 거겠지. 설마 그걸 말하는 거겠어?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둘 다 샀다. 솔직히 기대 안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렇지만 서두르고 싶진 않았다. 괜히 혼자 또 앞서가다가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른이 누나를 좋아할 때처럼 그 꼴 나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집으로 왔다. 그런데 혜인이는 잠들어 있었다. 이불이라도 덮어주려고 혜인이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혜인이가 갑자기 여운이를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잘생겼다. 완전 내 취향이야 라고. 그 순간 또다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혜인이는 그대로 다시 잠에 들었다. 여운이는 생각했다. 뭐야, 잠꼬대였어? 하지만 혜인이의 그 짧은 잠꼬대가 또다시 여운이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목덜미로 느껴지는 혜인이의 얇은 손가락부터 얼굴 가까이서 느껴졌던 그 숨결. 하마터면 이성을 잃고 그대로 달려들 뻔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여운이는 이날 설레고 당황스러움에 반복된 감정을 품은 채 옆 소파에 누워 그대로 잠을 청했다.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었고 여운이는 잠에서 깨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혜인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에 있는 쪽지가 하나 보였다. 혜인이가 작성한 것 같은데 먼저 가보겠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먼저 일어나서 어제 안 치운 맥주들도 다 치우고 간 듯했다. 괜시리 미안함이 느껴지던 그때 어제 샀던 콘돔이 덩그러니 바닥에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순간 아찔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청소하면서 이거 봤겠네. 분명 이거 보고 변태새끼라고 음흉한 놈이라고 생각했을 게 뻔했다. 정말 그럴 의도로 술 마시자고 한 거 아니었는데 혹시나 다음에 못 볼까봐 그게 조금 두려웠고 뭔가 억울했다. 그날 알바를 끝내고 난 후 또다시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 혜인이를 만날 수가 있었다. 혜인이는 보자마자 여운이에게 말했다. 우리 할 말 있지 않아요? 라고.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다. 할 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 콘돔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겠지. 어떻게 변명해야 될까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아무리 굴려봐도 마땅한 변명 따윈 없었다. 오히려 뭔가 더 추해 보이기도 하고 치졸해 보이기까지도 했으니까 그냥 욕을 먹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혜인이가 말했다. 앞으로 여운씨랑 거리를 좀 두려고 한다고. 역시나 그 콘돔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싶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싶었다. 그런데 혜인이는 예상외의 말을 했다.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술에 취한 거긴 했지만 조금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여운이는 생각했다. 설마 내가 콘돔 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물어봤다. 혹시 그 콘돔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멀뚱하더니 혜인이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고. 남녀가 단둘이 술 먹다 보면 흐름상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라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다고. 물론 여운씨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지만 여운이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전혀 그럴 의도로 마시자고 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혜인이는 장난이라고 말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선을 넘었다고 한 건 제 행동을 말한 거라고. 술 먹자고 다짜고짜 남의 자취방을 찾아가고 옷도 염치 없이 빌려 입고 집주인은 소파에서 자는데 자신은 염치 없이 또 남의 침대에서 자기나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완전 비호감이고 극혐이고 진상짓이었다고.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아침 일찍 도망친 거라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날 그 어느 것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콘돔 때문에 자신을 이상하게 본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오늘 보이는 혜인이의 모습은 다소 낯설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번 항상 당당하고 쿨한 면만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뭔가 쑥스러워하고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후회도 하고 예상 밖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 오히려 이런 혜인의 모습이 여운이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이쪽 정거장을 안 올 거라고 말하는 혜인이의 말에 여운이는 격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 대놓고 혜인이가 좋아졌다고 말하진 못했지만 혜인이가 그동안 말한 것들, 행동한 것들 전부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평소에 하는 짓궂은 농담도 심한 술주 정도 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멀어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 얘기가 끝나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그럼 다음에 여운씨 집에 놀러갈 때 안주는 제가 골라도 되는 거냐고. 여운이는 그 말에 정말 기뻤다. 또 다음에 혜인이와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다. 그런데 또다시 혜인이는 예상치 못한 말을 해왔다. 전에 샀던 그건 그때까지 잘 보관해 두라고. 곧 필요해질지도 모르니까. 매번 훅훅 들어오는 혜인이의 저런 플러팅에 여운이는 심장이 또다시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설마 그 콘돔 말하는 건가? 혜인이는 말했다. 맥주 말하는 거라고. 여운이는 김이 팍 샜다. 그 이후로도 퇴근할 때가 되면 혜인이와 자주 볼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혜인이와의 관계는 많이 가까워졌다. 한 번은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지하철을 기다릴 때 혜인이가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면접 준비 잘하라고 자신이 쓰는 기타 피크도 선물해주기도 할 정도로 여운이는 혜인이와 많이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운이는 학교 과제에 할 것이 있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뭐지? 하고 확인해봤는데 긴 오후에 새로운 앨범이 4월 28일에 출시된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여운이는 생각했다. 역시 이전의 글 그대로 4월에 신곡이 나오는 거였구나. 이 노래 나오자마자 혜인씨랑 같이 이 음악 들으면서 감상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막차 시간까지 기다려서 지하철을 타러 갔고 혜인이는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혜인이를 보자마자 말했다.
4월 28일에 긴 오후가 새로운 앨범 낸다는 글 올라왔는데 우리 그날 응감회 하자고. 혜인이는 응감회가 뭐냐고 물어왔고 그래서 설명해 주었다. 같이 모여서 신곡을 듣고 감상을 나누는 거라고. 그니까 그날 딱 맞춰서 자신의 집에서 같이 듣자고. 그런데 갑자기 혜인이가 말했다. 28일은 스튜디오가 늦게까지 녹음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일정 조정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 말에 실망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또다시 나 혼자 신나가지고 들떠서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런데 갑자기 혜인이가 여운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굳이 그날 아니어도, 꼭 응감회가 아니어도 우리 다른 좋은 날에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운씨 중간고사 끝나면 여유 있을 때 한잔 하자고. 신곡이 나오자마자 같이 못 듣는 건 여전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 혜인이의 말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4월 28일이 되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여운이는 비록 혜인이와 긴 오후의 신곡을 함께 들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던 긴 오후의 신곡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였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치킨을 시키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곡을 듣기 위해 샤워를 했다. 그런데 뭔가 마음 한편으로부터 느껴지는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혜인 씨랑 같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면서. 그런데 한참 씻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치킨을 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온 건가 싶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치킨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 앞에는 배달원이 아니라 혜인이가 있었다. 여운이는 깜짝 놀랐다. 뭐지? 분명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셨는데 왜 혜인 씨가 여기 있는 거지? 혜인이는 응가매를 하려고 왔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너무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설레는 감정이 느껴졌다. 여운이는 생각했다. 아니 혜인 씨가 직접 집까지 찾아오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청소라도 좀 해놓을걸. 혜인이는 오자마자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가 뭔가 여운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분이 내심 좋았다.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네.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예고도 없이 혜인 씨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혜인이가 다 씻고 나왔고 저번처럼 여운이의 옷을 빌려 입었다. 그리고 혜인이가 가져온 위스키와 배달시킨 치킨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슬슬 긴 오후에 신곡을 들을 준비를 했다. 이번에 나온 긴 오후의 신곡은 푸른 연이라는 노래였다. 노래를 들으니 여운이는 마음이 뭔가 먹먹해짐이 느껴져 왔다. 멜로디가 마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듯했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이전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듯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전에 좋아했던 한아른 누나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자신을 떠났던 그 순간이 생각나서 그만 눈물이 났다.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았다. 혜인이는 갑자기 여운이가 눈물을 보이니 당황해했고 왜 우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답했다.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라고. 여운이는 이 노래가 혜인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가 궁금했다. 혜인이는 그냥 어쿠스틱 기타 녹음이 이쁘게 잘 돼서 좋았다. 멜로디가 감미로워서 좋았다 라고만 말했다. 여운이는 누군가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인 긴 오후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다. 게다가 그 대상이 혜인이라서 더 좋았다. 술을 어느 정도 먹었고 취기가 올라와서 그런 걸까? 여운이는 오늘따라 혜인이를 끌어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헷갈렸다. 이게 진짜 자신의 본심인 건지 아니면 술과 분위기에 취해서 그저 순간적인 이끌림 때문인 것인지. 혜인이와 이런저런 음악 이야기를 했다. 특히 혜인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렸을 때 삼촌이 처음 들려준 팝이 비틀즈였다고.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노래로 남아서 자신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 계기로 음악이 하고 싶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꿈이 생겼다고. 자신이 느낀 것처럼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도 자신의 목소리가 외계인한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가끔 보면 혜인이가 굉장히 엉뚱한 면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운이에게 있어서는 혜인이의 그 모습조차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궁금했다. 혜인씨가 만든 음악은 어떨까? 그래서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혜인이는 아직 자신이 만든 음악은 없다고 말했다. 당장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긴 했지만 언젠가는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혜인이가 다가오더니 여운이의 무릎에 머리를 베었다. 여운이는 또다시 당황했다. 매번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혜인이의 행동 때문에. 혜인이는 여운이의 무릎에 누워 핸드폰을 만졌다. 뭐하고 있냐고 물으니 별에 보내는 편지라는 어플로 매일 하루하루 느낀 점을 적는다나 뭐라나 궁금했다. 혜인씨가 오늘은 뭐라고 적을까? 사실 여운이는 매번 궁금했다. 그녀가 자신과 있을 때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건지, 또 오늘 보낸 시간은 어땠는지. 그래서 오늘 뭐라고 적을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혜인이는 말했다.
여운씨 허벅지는 적당히 말랑말랑하고 적당히 딱딱해서 베개로 딱이라고. 그래서 오늘 베개처럼 끌어안고 잘 거라고, 쓸 거라고 했다. 또 장난치는 거구나 싶어서 여운이도 그 장난에 맞받아쳤다. 그럼 나도 오늘 혜인씨 끌어안고 자야겠다 라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 혜인이가 뭔가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고는 혜인이 입을 떼며 말했다. 방금 한 말 농담 아니고 정말이냐고. 그 순간 혜인이의 눈빛이 장난이 아닌 진지한 눈빛처럼 보였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여운이는 평소와는 다른 대담함을 보이며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말한 게 진심일까봐 겁나는 거냐고. 혜인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정적을 보였는데 또다시 장난치면서 대강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 여운이는 평소처럼 또다시 장난처럼 넘어가기 싫었던 건지 다시 한번 말했다. 나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정말 오늘은 혜인 씨를 끌어안고 자고 싶다고. 그 말을 듣자 또다시 혜인이는 벙찐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럼 한번 안아보라는 말과 함께 양팔을 벌려 제스처를 취했다. 여운이는 장난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혜인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 혜인 씨를 함부로 대하기 싫어서 예전부터 정말 많이 참고 있다고. 아침이 밝았다. 여운이는 잠에서 깼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나저나 어제 침대에 어떻게 올라온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혜인 씨는 전처럼 먼저 집에 간 듯해 보였다. 일단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좀만 더 자자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불을 끌어안았는데 뭔가 이불 안이 둔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이불 속에서 혜인이가 나왔다. 잘 잤냐? 라는 말과 함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운이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쑥스러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설마 어제 내가 혜인 씨랑 같은 침대에서 잔 건가? 해장을 하기 위해 라면을 끓였다. 여전히 옆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혜인이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혜인 씨가 어제 나랑 정말 같이 잔 건가? 어떻게 하다가 같이 자게 된 건지, 혹시 어제 자신이 실수라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다. 라면을 먹으면서 혜인이가 말해주었다. 어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 말했다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기억을 되짚어보니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듯했다. 그래서 여운이는 사과를 했다.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혜인이는 괜찮다며 누군가를 그렇게 끌어안아 본 건 오랜만이어서 좋았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장을 하고 혜인이가 먼저 집을 나섰고 카페로 출근하면서 여운이는 어제 오늘 혜인이와 보낸 시간들을 곱씹으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혜인 씨랑 같이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카페에 도착했다. 그런데 사장님은 안 계시고 여운이의 전타임 알바생인 신영씨만 있었다. 사장님 어디 가셨나 보다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신영씨와 교대하려고 했는데 신영씨가 말했다. 사장님 오늘 아프셔서 1시간 전에 조퇴하셨다고. 걱정되었다. 평소에도 감기에도 잘 안 걸리시는 분인데 일단 어떻게든 혼자 잘 해봐야겠다 싶어서 교대하려고 했는데 신영씨가 오늘 남아서 같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여운이는 생각했다. 굳이? 여운이는 사장님께 전화하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고 사장님께 신영씨가 남아서 도와준다고 카페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신영씨랑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도 없었지만 막상 대화해보니 신영씨는 에너지가 넘쳤고 뭔가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자신이 나이가 더 어리니 먼저 말 놓으라고까지 하면서 편하게 대해달라고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모습을 보이니 부침성이 되게 좋고 성격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신영씨의 모습을 보다 보니 또다시 아른이 누나와의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분명 자신도 아른이 누나한테 부침성 좋게 다가갔던 적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과 얼마나 관계가 지속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는 자기 자신도 신영씨처럼 저랬었으니까. 그런데 순간 궁금해졌다. 그러고 보니까 혜인씨는 몇 살이지?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네.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혜인이는 그게 왜 궁금하냐고 물어왔다. 나이 같은 건 딱히 몰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맞는 말이긴 했는데 뭔가 벽을 치는 듯한 이 느낌은 뭔지 서운했다. 하지만 알려주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묻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혜인이가 말했다. 알려줄 테니까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나이 알려줘도 앞으로 호칭은 이전처럼 계속 혜인씨라고 불러달라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왜 굳이 혜인씨라고 계속 불러주길 원해야 하는 건진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거리를 두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그녀는 말했다. 혜인씨라고 불러주는 게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여운씨 목소리로 혜인씨라고 불러주는 게 좋다고. 그녀의 저 말에 또다시 설레는 감정이 느껴졌다. 그리고 억울했다. 맨날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게 자신이 뭔가 계속 휘둘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여운이는 당연히 혜인이가 자신과 동갑이거나 한두 살 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혜인이는 말했다.
자기는 21살이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21살이라고? 사회인인 건 둘째치고 그동안 자신에게 보인 모습들만 봐도 무조건 자신보다는 더 어른 같았는데 여운이는 생각했다. 이거 생각보다 더 조숙한 여우였잖아 라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사장님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출근하셨다. 사장님은 자신이 없는 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서 쉬는 날에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래서 쉬는 날 시간을 내어 사장님을 만나러 나왔다. 여운이는 최근 취업 문제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긴 오후의 노래가 상당한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자주 사용하는 노래 어플에 인디 음악 추천 플레이리스트에 긴 오후 앨범 커버가 떠있는 걸 보게 되었다. 이게 뭐지? 긴 오후가 이렇게 메인에 뜨다니 드디어 빛을 보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때마침 사장님이 도착했다. 그리고 사장님 옆에는 전타임 알바생인 신영씨도 같이 있었다. 뭐야, 오늘 사장님이랑 단둘이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자기가 없을 때 신영이도 고생했으니 다 같이 회식하는 거라고 했다. 신영이는 알바할 때랑은 다르게 화장을 짙게 하여 꾸미고 왔고 그런 모습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게다가 그날 하루만 말해보고 일한 거였는데 갑자기 신영이는 여운이의 팔짱을 끼기까지 했다. 그래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사장님은 최근에 몸도 안 좋았으면서 술로 달리려고 했다. 그래서 여운이는 그 모습이 조금 걱정돼서 술 적당히 드시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신영이가 말했다. 혹시 둘이 썸 타는 사이냐고. 사장님은 뭐 자기가 꼬시려고 했는데 안 넘어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장난까지 치셨다. 여운이는 생각했다. 아니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신영이는 또 말했다. 혹시 오빠 혼자 사냐고. 여자친구 없냐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아까부터 팔짱을 끼질 않나.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질 않나. 뭔가 이 애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 사장님이 썸 타는 사람 있지 않냐고 말해왔다. 사실 썸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했다. 분명 자신은 감정이 있는 게 맞지만 혜인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썸이라기엔 서로 번호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술을 어느 정도 먹고 나왔다. 사장님은 한 잔 더 하자고 말했지만 내일 강의도 있고 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하고 그렇게 사장님은 먼저 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애는 또다시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근처에 있는 생맥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여운이는 피곤하다고 좋게 거절하려고 했는데 신영이는 말했다. 혹시 그 썸녀 때문이냐고. 그래봤자 썸 아니냐고.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오빠 혼자 진지하면 손해다. 그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해왔다. 순간 여운이는 화가 났다. 혜인이와의 관계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애가 끼고 있는 팔짱을 빼며 말했다. 너 말대로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난 그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술 마시는 건 회식 때만 하고 이러지 말자고. 그 애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벙찐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좋게 이야기했다 쳐도 차갑게 말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줘야 알아들을 테니까 사이가 어색해진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신영이는 그 말을 듣고 더 들이댔다. 오빠는 진짜 훈남이라면서. 아니 왜 자꾸 팔짱을 껴대는 건지.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반포기하는 상태로 그렇게 집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떤 남자와 단둘이 걸어오는 혜인이의 모습.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가 시선을 피했다. 짧은 찰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옆에 누구지? 남자친구인가?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내 상황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근데 남자친구 없다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여운이는 또다시 밀려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멀어지는 혜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운이는 생각했다. 아, 이번에도 나 혼자만 착각하고 나 혼자만의 온도만 높아진 거였구나. 이제 그녀와 끝난 거구나 라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내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이 하루를 채워. 돌아서면 또 한 번 더 너를